안녕하세요. 제클린전 연예인 코칭 연구소의 전영순 코치예요. 오늘은 아트 코치 자격과정 3주차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비운의 천재 화가인데 재능을 32세에 꽃피운 세계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할게요. 코치에게 필요한 능력은요, 감각적 민감성이 필요한데요. 감각적 민감성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센서리 어큐리티, 민감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코치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보통으로 비즈니스 코치, 임원 코칭 있겠지만 제가 하는 것은 CEO를 1대1로 코치하는 위대한 코치인데요. 위대한 코치의 조건은 3가지가 있어요. 영어의 약자를 따서 VIP 코치라고도 하는데요. V는 비전, 비전의 약자예요. 한자로 하면 선견지명이고요. I는 인사이트, 통찰을 말하고요. P는 필로소피, 철학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통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트 코칭 프로세스로 미술이라는 도구로 1대1로 수업을 하고 대화를 실습으로 하는 시간을 오늘도 4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트 코치란 경영자에게 예술가에게 예술가를 꿈꾸는 예술 입문 아티스트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걸 말해요. 인간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전문가죠. 생텍쥐백리의 어린 왕자를 보시면서 한 번에 전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아트 코칭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자 창조적인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어요. 감성이, 창조성이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트 코칭인데요.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이 있는데요. 5%의 의식이 팩트, 사실을 대화한다면 무의식에서는, 감정에서는 이모션, 욕구에서는 니즈. 그래서 예술의 도구에서는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뮤지컬 함께 보고 실행을 하면서 작품의 소재로 대화를 하면서 비즈니스의 성과를 나누는 대화를 아트 코치라고 해요. 그래서 아트 코치의 도구가 되는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심리학이고요. 두 번째는 미술인데요. 클림트를 그림으로 보면서, 클림트 영화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영화에는 인터스텔라, 무의식을 다루죠.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오펜하이머,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요, 쇼팽, 베토벤, 드뷔시, 모차르트, 말러, 이런 음악가들의 클래식을 같이 보면서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걸 말하죠. 베토벤을 영화로 한 것 중에는 카뱅 베토벤이 있고요. 명상, 구글의 명상 전문가로 차드 맹탄. 요즘은 명상도 교육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들어가죠. 문학에서는요, 코엘료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6개의 작품이 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자기를 잘 알아가는 소설 중에 브리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 브리다라는 내용은 온전히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다 알고 이제 자기 가치에 대한 발견을 하고 새롭게 떠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예, 정말 예, 자기를 자각해서 발견하는 소설로 정말 영감이 떠오르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뇌과학에는 예,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통해서 만나 뵙고 그 미국의 프로그램 중에서는요, NLP라고 뉴로 랭귀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 아트 코칭의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 니체의 철학이 근간이 돼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그 핵심 내용이 이런 거죠. 인간에게는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신성이 발현될 수 있다. 예, 그 어떤 종교적인 거에서 신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탁월성을 끌어낼 수 있는 신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종교가들에게는 굉장히 지탄을 받는 그런 철학가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시대에 MZ세대들이 나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성장시켜 가겠다라는 요즘의 변화에는 특히 니체의 철학이 근본이 되는 세상이 되었죠. 이렇게 철학, 심리학, 미술, 영화, 음악, 명상, 문학, 뇌과학 8개의 도구를 사용해서 아트 코칭은 여러분들의 통찰을 도와갈 거예요. 프리다 칼로가 아버지는 사진작가였고요. 동생이 언니가 해서 형제들이 사남매가 있었고 엄마가 있는 장면인데요. 꼭 탤런트들이 나와서 찍은 사진 같죠? 그 다음에 정말 프리다 칼로가 첫 번째 전시회에서부터 성공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데는요, 자크 겔만과 그의 부인 나타샤가 후원자가 돼서 이 분들을 세계적으로 키워줬죠.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를 통해서 초상화를 의뢰해 왔을 때 그거를 프리다 칼로가 그리면서 이분들하고 계층의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정말 저명하게 성장해 나갔는데요. 거기에는 누구를 만나서 성장해 갔죠? 그러니까 자크 겔만과 부인 나타샤, 그리고 그 다리를 놔준 남편이 되기도 했던 디에고 리베라를 통해서였죠. 이 초상화는요, 본인의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그 멕시코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그림으로 해서 어쩌면 저렇게 묘사가 세밀하게 감정이 잘 표현이 됐을까? 그런 느낌도 들면서 목걸이에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거를 통해서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엄청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기도 하죠. 제가 절망에서 꽃피운 멕시코의 천재화가 프리다 칼로, 전이 한국에 최초로 왔을 때 가서 봤고요. 그리고 또 2번을 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볼 때마다 통찰의 힘이 달라졌고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경영자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연문으로 통과하는 창조력을 꺼낼 수 있지? 이렇게 도움이 됐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디에고는 멕시코 원주민의 벽화 전통을 부활하면서 명성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가질 때 이미 그녀는 4점의 상품 그 그림을 헐리우드 배우인 에드워드 G 로빈슨이 구입하면서 크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를 지도자인 앙드레 브로똥이 또 자신의 그림을 구입해서 또 명성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폭탄주의의 리본 같다, 그런 묘사를 했고요. 그녀의 작품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소년 전용 클럽인 예술계에 앉아서 우리 문화에서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소외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녀의 이미지가 상품화도 시작이 돼서요. 1939년 4월에는 프랑스에 가서 보그지에 파리에서 유명하게 등장을 하면서 멕시코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여성으로 성장이 되어 있었어요. 말만 들어도 여러분도 엄청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때 그녀의 페르소나는 예술 여성의 경계가 모호해졌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벌써 32살에 아방가드로 예술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유명한 남편 없이도 성공한 뛰어난 예술가가 됐죠. 그런데 그때 엄청 독립적으로 디에고도 활동을 하고 명성을 누리고 있는 그때 그들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정적인 무너짐이 프리다의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인 크리스티나와 불륜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 편력이 피카소, 로댕, 누구 못지않은 클림트, 그런 견줄만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녀는 집을 나갔고, 디에고 리베라가 엄청 아끼는 그 남자 양복 같은 그 옷도 버리게 됐고요. 똑같은 자화상을 양쪽으로 그려서 두 명의 프리다를 그린 건데요.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묘사했어요. 한쪽은 멕시코의 여성인 프리다를 그렸고, 한쪽은 프랑스의 유럽 여성인 프리다를 그렸는데요. 프리다 디에고가 사랑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프리다는 교통사고가 18살에 나고 나서 거기에 아버지가 특수 제작한 이젤을 설치를 해주고요. 천정에는 거울을 달아줘요. 그래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프리다 칼로가 있는데, 그렇게 그린 그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칼로의 그림에는, 프리다 그림에는 큰 대작처럼 그린 그림은 거의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작가인 아버지에게 표정을 반항적인 캐릭터라든가 두 눈을 카메라를 향해서 응시하는 이미지라던가를 벌써 스스로 만드는 그런 소녀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능했어요. 그리고 멕시코 민속예술에서도 영감을 받으면서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녀는 각도를 좀 다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멕시코의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그림 속에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프리다 어머니는 18살 때 버스 사고로 심하게 다쳤던 모습도 이런 그림풍으로 의뢰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비극적인 누워있는 모습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기를 갖지는 못한 모습을 저렇게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표현을 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르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는 두 여성이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와서 돌아와서 또 그 자매가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을 굉장히 붉은색을 쓰면서 두 자매의 얼굴이 윤곽이 드러나도록 그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명의 프리다 그림에서는요, 동맥이 초상화를 노출된 심장에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더욱 드러나는 유럽의 프리다하고도 연결하고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멕시코는 모계 사회였어요. 원주민은 테오 아나라고 했는데요. 멕시코 혁명가들은 문화적인 상징으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녔고요. 헤어스타일 수염 이런 것도 좀 실용적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프리다가 중간에 철로 된 심을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굉장히 고통이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낸 그림도 있어요. 근데 그녀는 4살 때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긴 치마를 입으면서 움직임으로 인한 그녀의 절림발이도 가려지게 이렇게 했고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척추 부상으로 인해서 의료용 코르셋을 착용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의 프리다의 그림에서는요, 그 카톨릭의 기본 상징이지만 아즈텍 의식 희생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상처를 받았지만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관계의 상실을 나타나는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로 알려졌던 그녀였지만, 네, 그녀의 작품이 예술 역사가와 페미니스트에 의해서 재발견이 되면서 그녀의 명성도 가져오게 되죠. 네, 이건 제가 위대한 예술을 설명하는 그레이트 아트 이 유튜브를 좀 보면서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남성이 지배하는 예술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싸우면서, 네, 1970년이 됐을 때, 그녀가 54년에 생을 마감하고 나서 1970년이니까 거의 16년 후에 돼서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세계의 여성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가 같이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이 있는데요. 소심한 아내를 부양하는 거대한 인물의 100kg가 넘는 거구가 디에고로 표현이 됐죠. 그런데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양하는 자신의 여성임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격렬한 그들의 사랑이 있었지만 결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1년 후에 1940년에 또 재혼을 하게 돼요.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었고 둘 다 서로의 삶에 대한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디에고는 다소 냉소적으로 프리다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실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가장 코치적인 통찰적인 촌철살인 같은 코칭적인 언어는 뭐가 남냐면요,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 인생에서 2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차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였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녀는
그리고 나서 1954년 극심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녀가 그린 그림에는 초상화 이마 가운데도 디에고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에게 디에고가 끼친 영향은 그림 쪽에서 보면 정말 지대하고 위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에서 꽃을 피워낸 프리다 칼로를 오늘 공부하면서 CEO하고 수업을 하니까 저희가 다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프리다 칼로를 보면서 노년의 내 모습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CEO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빨리 가서 번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오늘부터 가서 크로키로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 기쁜 미소가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디에고 리베라의 것까지 모두 다 포용하는 그녀로 그려지고 있지만 정말 그녀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는 그림이다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아트 코칭인데 이 아트 코칭을 절망에서도 꽃을 피워낸 프리다 칼로처럼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아트 코치가 되는 존재로 거듭 변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쳤어요. 네, 이렇게 프리다 칼로를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새로운 주를 준비하고 변혁해 가실 건지 호기심이 가고 기대가 돼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제클린 전 연예인 코칭 연구소의 전영순 CEO 1:1 코치 전문가였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